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설비기준 5장, 자, 가공인입선 및 배전선 공사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보시게 되면 이제 가공인입선 공사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이렇게 보시자고요. 자, 지지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지지물이 있고요. 여기에 지지물이 이렇게 있어요. 지지물이 있고, 자, 여기에 뭐가 있냐면, 건물이 이렇게 있대요. 건물이. 자, 여기도 어떤 가정이 이렇게 있다라고 볼게요. 집에. 자, 전선을 한전에서 이제 전선을 통해서 전기를 공급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시자고요. 이렇게. 자, 가공인입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이런 선로를 뭐라고 하냐? 이걸 배전선로라고 해요. 배전선로. 그다음에 자, 인입이라고 하는 게 있지. 인입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사람 인자에다가 들어갈 입. 사람이 사는 곳에 들어가는 선이야. 근데 가공, 공중에 떠 있다는 얘기죠. 그죠? 자, 지지물에서 수용가, 이걸 수용가라고 합니다. 수용가. 자, 지지물에서 수용가로 가는 선. 이 선을 뭐라고 합니까? 이걸 가공인입선이라고 합니다. 가공인입선. 이해되시죠? 자, 지지물에서 수용가로 가는 선을 가공인입선이라고 하고, 자, 지지물을 거치지 않고 수용가에서 수용가로 가는 선, 이 선을 뭐라고 하냐면 이걸 연접인입선이라고요. 연접인입선. 이해되시죠? 5장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아셔야 되는 게 가공인입선과 연접인입선, 이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 자, 한번 보시자고요. 어떤 내용들이 나와 있는지. 가공인입선 공사입니다. 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부터 다른 지지물을 거치지 아니하고 수용장소의 붙임점에 이르는 가공전선을 뭐라고 하더라? 가공인입선이라고 하더라.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압가공인입선이 있고, 자, 고압가공인입선이 있는데 저압부터 보시자고요. 저압. 자, 저압을 보니까 가공인입선에, 자, 저압부터 보시자고요. 저압 가공인입선. 어떤 규정이 있냐? 굵기 보세요. 굵기는 몇 미리짜리? 2.6mm 이상의, 자, 무엇을 쓰더라? 인입용 비닐 절연 전선 쓰더라. 그걸 뭐라고 합니까? DV 전선이라고 하지. 이 DV 전선을 뭐라고요? 인입용, 자, 비닐, 자, 절연 전선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전선을 보시자고요. 자, 전선은 세 가지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절연전선을 쓰고요. 절연전선. 자, 절연전선을 쓰고, 그 다음에 자, 다시명 전선을 쓰고요. 다시명 전선. 그 다음에 케이블을 쓰더라. 자, 이 세 가지. 다음 중 저압 가공인입선의 전선이 아닌 것은, 자, 이런 부분들 나올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 꼭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전선이 5개형 비닐전선인 경우에는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을 해야 되더라. 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전선이 높이가 있습니다. 자, 전선의 높이. 자, 전선의 높이가 있어요. 이 높이 굉장히 중요하죠. 다음기 같으셔야 돼. 자, 5가지만 좀 볼게요. 첫 번째, 자, 도로를 횡단했어요. 자, 가공인입선인데 여기 이제 뭐가 있어? 자, 이렇게 도로가 있대. 도로를 횡단할 때. 자,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 몇 미터입니까? 5m 이상의 높이에 설치를 해야 되더라. 근데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경우에는, 자, 몇 미터가 돼요? 3m가 되더라. 자, 제가 지금 여기서 쓰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야. 다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철도, 궤도. 자, 두 번째, 자, 철도, 자, 궤도. 자, 횡단할 때. 횡단 시에는 몇 미터입니까? 6.5m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횡단, 자, 보도교 위에 설치할 때는 몇 미터입니까? 자, 3m인 곳에 설치를 해야 되더라. 3m인 곳에.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일반 그 외. 자, 그 외. 이거 외적인 장소는 몇 미터? 4m 이상의 높이에 설치를 해야 되더라.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저압 가공 인입선에서는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게 2.6mm짜리의 인입용 비닐 절연 전선을 쓴다는 거와 자, 저압의 가공 인입선의 전선은 뭐 쓰더라? 절연 전선, 다시명 전선, 케이블을 쓰더라. 그때 전선의 높이는 도로 횡단 시에는 5m, 철도궤도 횡단할 때는 6.5m, 횡단보도교 위에는 3m, 그 외에는 4m인 지역에 설치를 한다더라.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핵심 예제 1번을 보시자고요. 자, 저압 인입선 공사 시에 저압 가공 인입선이 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할 때 몇 미터예요? 철도 궤도는 6.5m가 되겠죠. 자, 6.5m 이설을 해야 된다. 답은 4번일 겁니다.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추가적으로 나온 문제들이 아마 또 이런 문제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연접 인입선을 보시자고요. 연접 인입선이라고 하는 건 뭐였습니까? 지지물을 거치지 않고 수용가에서 수용가로 가는 선,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연접 인입선이라고 한다고. 연접 인입선. 근데 연접 인입선에 규정이 있어요. 규정이. 그 규정에 대해서 또 살펴보겠습니다. 규정. 그럼 연접 인입선은 어떤 규정을 가지고 있냐? 자, 보시자고요. 자, 요 연접 인입선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자, 인입선에서 붕괴하는 점으로부터 100m를 넘지 않은 지역이어야 한다. 이 길이가 몇 미터? 100m. 100m를 넘지 않아야 된다. 자, 두 번째. 폭 5m를 초과하는 도로를 횡단하지 말아라. 만약에 도로가 있다면 그 도로의 폭이 자, 몇 미터? 5m를 초과하면 안 된다더라. 자, 이런 부분 있죠. 세 번째. 자, 연접 인입선은 어디 옥내를 관통할 수 없더라. 옥내를 자, 관통하면 안 되더라. 자, 다음 중 연접 인입선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자,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연접 인입선이라고 하는 것은 지지물을 거치지 않고 수용가와 수용가를 연결하는 선을 연접 인입선이라고 하는데 그 연접 인입선에 있는 세 가지 특징이 있대요. 자, 첫 번째 뭐? 자, 100m를 초과하지 않더라. 그 간격이. 자, 도로를 횡단할 때는 5m를 초과하면 안 되더라. 100m 이내야 되고, 자, 도로를 횡단할 때는 자, 5m를 초과하면 안 되더라. 옥내는 관통할 수 없다더라. 자,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관련된 문제가 우리 핵심 예제 2번이에요. 핵심 예제 2번을 보시자고요. 저압 인입선에 있을 방법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그죠? 자, 1번 보시자고. 인입선에서 분기되는 점에서 150m를 넘지 않도록 아니지 100m지 100m. 1번부터 틀렸네. 자, 일반적으로 인입선 접속점에서 인입구 장치까지의 배선은 중도에 접속점을 두지 않도록 하고요. 폭 5m를 넘는 도로를 횡단하지 않도록 하고요. 옥내는 통과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다음이 몇 번이에요? 1번이 되겠죠. 꼭 알아두세요. 연접 인입선, 가공 인입선, 그다음에 연접 인입선. 자, 규정에 대해서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 거기에 고압 가공 인입선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이 가공 인입선인데 아까 우리가 뭐 공부했습니까? 저압에 대해서 공부했다면 이번에는 자, 고압이에요. 고압. 이 가공 인입선인데 이게 고압 영역입니다. 고압. 아까 저압에서는 몇 mm짜리? 2.6mm짜리의 인입용 비닐 절연 전선을 썼어요. 그죠? 근데 고압에서는 몇 mm짜리 씁니까? 전선이? 자, 전선이 어떻게 돼? 케이블을 쓰고요. 케이블을. 몇 mm짜리 썼어요? 자, 5mm 이상의 자, 5mm 이상의 경동선을 쓰더라. 자, 이런 부분들 체크하고 알아두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다음에 고압 가공 인입선의 높이는 자, 도로 횡단할 때는 6m, 철도궤도는 6.5m. 그렇게 시험 비중이 높은 부분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근데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고압 가공 인입선에서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있어. 고압 가공 인입선에서는 자, 고압에서는 자, 뭐 연접 인입선은 뭐 하더라? 설치하지 않더라. 이 부분이 시험지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제일 많이 나와요. 이해되시죠?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돼요. 자, 저압 영역에서는 전선, 굵기, 그 다음에 뭐 전선의 종류, 그 다음에 전선의 굵기, 그 다음에 전선의 높이에 대해서 공부를 꼭 하셔야 되는 거고, 고압에서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건 뭐냐? 고압 가공 인입선은 연접 인입선은 시설할 수 없다더라. 이 부분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연접 인입선은 자, 연접 인입선이라고 하는 것은 수용가와 수용가를 연결하는 선을 연접 인입선이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 규정을 따르더라.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5장은 이게 키포인트예요.
이 부분만 잘 하시면 돼요. 자, 그 뒷장에 나와 있는 이제 배전 선로용 재료와 기구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한 번씩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거기 뭐가 나오냐? 지지물이 있고 왕금이 있고 애자가 있죠. 자, 제가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흔히 우리가 지지물이라고 불리는 게 있어요. 지지물. 이 지지물의 종류에는 자, 뭐가 있냐? 첫 번째 목주라고 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 철주라고 하는 게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흔히 CP주라고 하는 거, 철근 콘크리트주. 자, 철근 콘크리트주가 있죠. 콘크리트주. 그 다음에 네 번째 뭐가 있습니까? 철탑이 있습니다. 철탑. 자, 지금은 이제 우리가 목주는 거의 사용을 하지 않아요. 그다음에 철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이제 뭐 지하철 대교 같은 데에서 한 번씩 볼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철근 콘크리트주를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해요? CP주라고 하죠. CP주. 자, 이건 어디서 사용합니까? 배전선로. 자, 배전선로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 흔히 전봇대라고 불리는 부분들이 다 뭐야? CP주지, CP주. 그다음에 철탑은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디에 이용합니까? 자, 송전선로에 이용을 하더라. 라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지지물을 봤더니, 자, 이렇게 지지물을 봤더니 이 지지물에 이제 뭐가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해요? 왕금. 왕금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받쳐진 걸 완철이라고 해요. 그 위에 뭐가 있어요? 애자가 이렇게 있겠지. 애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 전선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지. 자, 이런 시설에 관련된 내용인데 그걸 보시자고. 지지물은 목주, 철주, 철근 콘크리트주, 자, 철탑이 있고요. 자, 왕금은 왬타이가 있고 암타이 밴드가 있고요. 지선 밴드가 있고, 그 다음에 애자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전선을 설치하기 위해서 이제 애자를 설치하는데, 애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절연물이에요. 절연물. 그 절연물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 핀애자가 있고, 현수애자가 있고, 라인포스트 애자가 있고, 인류애자가 있고, 고압가스 애자, 저압핀 애자, 지선 애자가 있더라. 그런 종류들만 있다라고 한번 여러분들이 보고 넘기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자, 핵심 예제, 자, 3번을 보시자고요. 가공 배전소를 시설하는 자, 전선을 지지하고 각종 기기를 설치하기 위한 지지물이 필요하다. 이 지지물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뭐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뭐야? CP주. 여러분들이 말하는 전봇대. 자,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5장, 자, 가공 인입선 및 배전선 공사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5장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건 뭐라고요? 가공 인입선. 자, 가공 인입선이 저압이 있고 고압이 있는데, 저압에서는 전선의 굵기, 그 다음에 전선의 종류, 그 다음에 전선의 높이 확인하셔야 되고, 고압 가공 인입선은요. 자, 무엇을 하면 안 되더라? 연접 인입선은 설치하면 안 되더라. 그 다음에 연접 인입선은요. 자, 연접 인입선이라고 하는 것은 수용과와 수용과를 연결하는 선을 연접 인입선이라고 하는데, 자, 세 가지 규정이 있었죠. 자, 폭 100m를 초과하면 안 되더라. 넘어서면 안 되더라. 그 다음에 도로를 횡단 시에는 도로의 폭이 5m를 초과하면 안 되고, 옥내는 관통할 수 없다더라. 자, 그런 부분들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신다면, 자, 5장 내용도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또 여기까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